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대담 광주 전남 행정통합 김영록 지사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백지훈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비전으로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신년사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극 3특 가운데 1극인 광주 전남은 새해부터 행정통합 추진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새해 화두로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통한 전남의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새해 복 바랍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저희가 행정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리됐던 게 1986년 그때 이제 광주가 광주시로 이제 분리되면서 따로 이렇게 간지도 한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행정통합을 우리 지사님이 먼저 이렇게 들고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대체로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께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실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4년여에도 21년도에도 추진을 했었지만은 그 당시는 정부가 좀 관심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고 충청권 행정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충청권이 통합이 되는데 우리 광주 전남은 통합을 미룰 수 있느냐 하는 그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한 12월 중순부터는 충청권 보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남 도지사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예정된 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또 행정통합을 할 때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과연 6개월 내에 해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누구하고 상의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정말 고심하면서 정치적 이해득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6개월만 해도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돌파할 수 있는 얼마든지 시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년 신년사에다가 제가 먼저 전라남도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맞겠다 싶어서 신년사에 행정통합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선거 구도상 놓고 보면 사실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가고 계시는 입장인데 이런 뭐 행정통합이라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 지금 사실 지역의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큰 이슈를 들고 나오는 건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이 굳이 왜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울 여의도랄지 중앙에 갔더니 그렇게 어려운 길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했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광주 전남 미래를 봐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오직 광주 전남의 미래를 볼 때는 지금 지방 소멸 위기도 돼 있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첨단 반도체 산업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우리 광주 전남이 상생을 통해서 그것을 인센티브를 받고 가져오는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광주 전남 대부흥 제가 광주 전남 대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광주 전남 대부흥 새로운 역사를 써보는 게 그래도 공직자로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대체로 충청권 통합에 따라서 우리 광주 전남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주시고 그래서 제 혼자 정말 이게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일인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아니면은 정말 대통령께서 밀어줄 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4년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아무리 일을 잘하지만은 정권 말기에 가면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니면 못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제 자신의 이해득실이 아니고 정말 정치적 계산은 아니고 우리 광주 전남 대통합 이 면에서는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막상 제가 이렇게 화두를 먼저 던졌는데
강기정 강주시장님도 이렇게 화답을 해 오셨고 여러 분야에서 잘했다. 참 시적절하다. 늦었지만은 지금 늦은 게 아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셔서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시적절이라는 단어 쓰셨는데 사실 정말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합쳐보겠다고 하는 게. 근데 그동안 쭉 무산됐었고 뭐 이런저런 게 좌초되고 했었는데 이번은 지사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이 시적절이라고 하셨으니 어떤 부분에서 그동안의 통합 논의하고 다를까요? 과거에 시가 실패한 경험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실패가 꼭 실패가 아니고 또 기중한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하잖아요. 21년도에는 중앙 정부가 통합하면 지원해주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부총리 이렇게 만나서 우리 통합하겠다. 대신 뭔 어떤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중앙정부가 표명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시도민들에게 제시도하고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야기는 통합하면 도와줄게요. 통합하면 도와준다는 말은 그냥 안 도와준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통합하면 도와준다는 말 가지고 어떻게 시도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고 또 지방 주도 성장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광주 전남도 이제 통합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많은 절체절명의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 때문에 광주하고 전남하고 또 대립이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는 상생을 해야 되는데 첨단 산업을 놓고 우리가 서로 상생해서 더 오히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많이 가져와야지 다툴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시도민들이 긍정적으로 이 통합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여줬던 광주 전남에 대한 것들. 이번에 올해 예산도 국비 굉장히 많이 받았죠. 10조 이상 그렇죠. 받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만 103건 3,300억 신규 사업을 확보했으니까 신규 사업은 확보하면 한 10년, 20년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 전남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하는구나라는 찰나에 거기에 통합까지 하겠다 했을 때는 분명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더 클 거라고 지금 보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광주 전남에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 공언을 하셨어요. 그러긴 하지만은 아리백 산단을 우리 전남에 먼저 만들겠다 했을 때도 다 시도에서 왜 전남만 지원하느냐. 아리백 산단 우리도 해야 된다. 다 동시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특별한 보상만 가지고는 우리 광주 전남을 지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광역연합을 추진한다 했지만 광역연합보다 더 큰 틀에서 확고하게 아예 행정통합을 통해서 큰 그릇을 만들고 우리 행정통합했는데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 광주 전남 대통합까지 했고 그런데 앞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께서 남북권 반도체 벨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아마 광주 전남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 7대 대기업 회장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당당히 우리 통합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눠져 있을 때하고 뭔가 좀 우리가 새롭게 새 역사를 대부흥의 역사를 써야 될 건데 그러면 반도체 산업을 전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광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고 대통령님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당당히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균형발전 차원 지방주도 성장을 하려면은 결국 통합을 통해서 하려면은 전남 산업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 지역은 뭐 영수도 풍부하고 또 광주의 인력
맨파워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전력계통도 또 재생에너지까지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건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릇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하면은 대통령님도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이번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사님 말씀이 큰 그릇을 마련했으니 그 그릇을 채워주시라 네. 하고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주 따로, 전남 따로 했을 때 저희가 잠깐 말씀하셨던 그 AI 컴퓨팅 센터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통합된 광주 전남 지금 광주 전남 특별시 체제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저희 내부의 갈등도 없어질 거고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좋은 건 같은데 그러면 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뭐가 달라질까? 우리 행정통합한다고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습니다. 어떤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도국 간의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단순히 합치기만 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합치면서 재정 인센티브,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재정 인센티브도 받고 또 지방 소비세도 더 많이 주겠다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얻어내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특례에 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 현재 최소한 우리 광주에 5개 구가 있고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이 있잖아요. 이런 27개 시군구가 균형 발전하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보다 예산이 줄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통합 특별시에 있어서도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예산이 많아진다는 것만큼 우리 시도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문화나 복지나 이런 살림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반도체 산업까지도 우리 지역에 온다. 뭐 AI 수도로서 에너지 수도로서 광주 전남 특별시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한다 하면은 지금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어낼 수 있다.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 삼성, SK 이렇게 우리 전남 지역에 오니까 벌써 젊은 주부들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통합특별시가 돼서 정말 첨단 산업까지 제대로 유치되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생기고 재정도 풍부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튼튼한 재정을 통해서 우리 균형 발전 또 복지랄지 이런 분야까지도 혜택이 많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청년들에게는 저는 이 청년들의 황금 같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돼야 된다. 그게 통합이 일자리고 경제다. 통합이 일자리고 경제에 우리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청년들에게 저는 우리 통합이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돼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두 개의 광역단체가 두 개인데 1+1이면 2인데 네. 그게 하나가 돼버리면 2가 못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 행정 통합하면은 이가 못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 4년 전에 정부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1+1에서 2가 아니라 1.8이나 1.9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1+1을 했는데 2.5랄지 3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2 이상에 저희들은 한 3 정도 목표로 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아까 말한 통합이 곧 경제다. 산업까지도 첨단 산업까지도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충청권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이 통합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은 좀 인구가 타 시도 인구가 좀 이렇게 같이 혼성이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부산 같은 데 30%가 호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대전도 뭐 20% 30%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은 사실은 광주 전남 출신 아닌 분이
별로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다 한 뿌리고 한 가족이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 광주 전남 통합에 나서게 된 것은 뭐 시기적으로는 충청권보다 늦었지만 우리는 미리 한 번 이미 준비한 바가 2021년에 준비해서 그 용역 결과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작은 사실은 우리가 더 먼저 시작한 거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도와주니까 이번에 이제 열매를 맺도록 마지막 6개월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2월달 특별법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혜택을 주는 것들을 재정 특례, 행정 특례 권한을 특별법에 넣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해상풍력 이게 허가권, 태양광 허가권 이런 부분을 3메가 이하만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 허가권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다 도지사한테 줬어요. 해상풍력 허가권을 도지사한테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3메가 이하이기 때문에 해상풍력 풍력기 그 한 개, 바람개비 한 개도 허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가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제 그 풍력 개발 사업자나 태양광 사업자 위주로 하지 않고 우리 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을 더 주민들에게 더 환원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 일부 공공주도 참여를 통해서 이익금을 더 많이 가져와서 그 이익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신안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많이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혜택을 다른 지역도 여러 지역도 고루 갖출 수 있게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 태양광 또 해상풍력을 통해서 에너지 기본소득 사이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허가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특례까지 주어지게 된다 하면은 우리 광주 전남 굉장히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발전의 기회들을 사실은 중앙 정부가 틀어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지금 틀어지고 있었고 예를 들면은 광주 주변의 그린벨트도 일정 수준 아주 적은 규모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특례를 좀 더 인정받아서 좀 더 과감하게 이를테면은 그린벨트를 조정한다든지 또 농지 전용 허가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지금은 모든 것을 중앙에 가서 승인 받지 않으면 조금 아주 작은 단위는 모르지만 조금만 중규모 이상만 되면은 일을 중앙에 다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례를 많이 인정받고 진정한 실질적인 지방 정부, 실질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사실상 통합특별시를 통해서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치정부 말씀하셨고 지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까지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네. 3까지 늘리려면 지금 이제 하나의 특례도 말씀하셨던 해상풍력 관련해서 특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것들을 저희가 특별법에다가 더 담으면 정말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선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재정 특례 그래서 재정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이런 농촌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통합할 때 굉장히 또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낙후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기금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어려운 지역을 더 도와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지금 주도하는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군 단위 농촌 지역들은 그런 걱정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런 기금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아까 행정 권한 특례도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까 뭐 에너지 관련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뭐 그 양식장 김양식장 면허를 저희 전라남도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해수부에서 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 도시계획 같은 부분 광주광역시랄지 또 우리 시단에서는 도시계획 부분도 있어서 권한을 좀 시장에게 더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서 좀 도시계획에 있어서 권한을 확대하면은 시도의 의견을 쫓아서 또 시도민의 의견을 쫓아서 또 좀 자유롭게 도시계획도 좀 시의적절하게
또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 나갈 수 있는데 중앙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아까 그린벨트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권한들이 많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그 뭐 투융자 투자 진흥 지역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도 좀 더 유치를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를 해서 산업이 첨단 산업과 유치하면은 1+1이 아까 3이 된다고 했는데 4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첨단 산업까지 와서 하면은 우선 첨단 산업이 요즘 오면은 지방 세수가 늘어나죠. 지역 경제 활성화되면은 또 우리 시도민의 소득이 늘어나죠. 시도민의 소득이 늘어나면 또 그게 선순환돼서 지방 세수가 늘어나고 지방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통합이 이제 제대로 잘 좋은 의미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통합이 된다 하면은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우리 시도민들이 굉장히 빠르다고 봐요. 서남권 AI 데이터 센터 온다고 했을 때 그쪽 지역 목포권에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도 좀 올랐거든요. 그만큼 확신을 한다.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런 부분은 지역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 이렇게 확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통합까지 이루어지면서 첨단 산업까지 오게 될 때는 그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이 3이 아니고 4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청권 통합만 두고 볼 수는 없고 충청권이 통합이 되면서 그 모든 효과를 중간에 충청권에서 준수도권으로서 모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 버리면은 우리 강주 전남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대통합을 하면서 국가에 되고 첨단 산업 유치를 우리 남북권 광역 특별 광역적으로 남북권에 확실하게 지원해달라. 저는 그걸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뭐 앞이 정해진 길이 아니잖아요. 6개월 내에 통합을 안 될 수도 있다고 뭐라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지만은 그런 걱정과 기우를 뚫고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확실히 할 수 있고 그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미래의 여러 가지 시너지 통합 대붕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저는 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흐름에 지금 속속 우리 정치인들도 대거 이렇게 같이 뜻을 함께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 특별법에 그동안 중앙 정부가 꽉 쥐고 절대 주지 않았던 것들을 얼마나 저희가 많이 담아서 가져올 수 있느냐. 예. 이게 정말 1+1이 3이 아니라 4까지 갈 수 있는 핵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충청권은 한 200개 정도 특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만들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교육감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오늘 전라남도와 함께 교육 분야도 통합을 하겠다 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교육 분야도 특례를 또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특별법에 담아서 우리가 인정을 많이 받는 또 통합 광역시도의 1호 행정통합 특별시가 된다 하면은 그런 면에서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앙 정부가 저도 이제 중앙에도 있어봤지만 굉장히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권한을 내놓는다는 것은 예산이 줄어든 거고 조직이 줄어든 거고 중앙부처로 봐서는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기회는 굉장히 국민적 호응이 있고 또 우리 시도민의 호응이 있고 대통령도 이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속에서는 뭐 중앙 정부도 이게 어느 정도 동의를 쉽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중앙 정부가 버티기 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전 통합 노력이 실패했던 이유가 중앙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었다라는 안 내놓은 거예요. 거죠. 네. 자기 권한들을 절대 안 주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은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을 살리자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더 많은 특례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많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이제 그 시도지사들이 항용하는 말이 이제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중소기업청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지방 특수행정기관, 지방 특수행정기관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시도 지방정부에 통합돼야 된다 한 외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강력히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시도 노동청, 환경청, 또 뭐 중소기업청 뭐 이런 청들이 있잖아요. 이런 청들까지도 우리 이제 광역특별 시에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행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권한도 커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또 그야말로 자치정부처럼 강하게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광주 전남이 통합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진짜 자치정부의 시초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자치는 그동안 사실 무늬만 지방 자치였어요. 저는 지방 행정에 오래 근무해봐서 아는데 오히려 그렇게 맨 처음에 지방 자치 실시했을 때는 중앙 정부가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예산권을 쥐고 있고 사업권을 쥐고 있으니까 지방 정부가 다 중앙에 와서 뭐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의사를 무시하는 지방 자치지만 지방의 의사를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지방 자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느냐, 이것부터 지방을 뭔가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이제는 지방정부, 외국에는 다 로컬 가버먼트, 지방정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달 시도지사 회의할 때 앞으로는 지방정부로 불러라. 그렇게가 지시했는데 별로 지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셨던 그 중앙 정부 사람들은 헌법에 그 단어가 없어서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지금 특례를 한 200개까지도 만들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걸 200개를 만들어야 될까?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게 사실은 추진단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보니까 지금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이 지난 5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추진기획단에서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합 선언은 했지 않습니까? 네. 통합 선언을 했는데 우선 안을 기본 실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죠. 골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을 실무적으로 빨리 만드는 게 이제 통합 추진 기획단이고요. 그건 시청에도 있고 도청에도 있고 각각 조사해서 이렇게 만들고 아까 행정 특례랄지 이런 걸 발굴을 빨리 하고 또 재정 특례를 할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거 골격을 빨리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이제 사실은 여기도 실무기구입니다. 추진협의체에서 그럼 광주 전남 양쪽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하나의 안을 기본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기본안을 만들면은 그 안을 가지고 이제 광주 전남 범시도민 행정추진협의회 민간 협의회를 한 400명 이렇게 만들어서 의견도 듣고 그 기본안을 가지고 또 그 전에 우리 도의회 또 시는 시의회 아마 의견을 또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보완할 건 보완해서 이렇게 범시도민 추진협의회 회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이 있으니까 시군마다 다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의견을 추가로 더 듣겠죠. 그러면은 법안은 빨리 냅니다. 저희 목표는 뭐 16일 법안을 제출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2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키겠다. 그러면은 16일 날 법안을 제출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받습니까? 그러지만 법안 제출해 놓고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의견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이것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마지막 광주 행정
통합특별법을 만들면은 이제 일단 골격은 다 법안까지 다 끝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세한 조정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은 건데 그런 부분까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사 갈 때 대강 농을 어디다 놓고 뭘 세탁기를 어디다 대강 해야지 뭐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어디다 놓을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사를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기본 골격을 딱 만들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통합시장이 양쪽 통합시장이 이제 그때는 통합시의회가 되겠죠. 통합시의회 또 시군구 뭐 자치단체장, 시군구 구청장 의견 듣고 또 시도민 의견 듣고 해서 또 조정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생각해서 저는 뭐 6개월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의견 수렴을 못한다 그건 아니라고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고 의지가 문제고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중요한데 이미 지사님 의지는 확고한 것 같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의지도 확고한 것 같으니 근데 지금 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통합을 바라보는 시도민의 시선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67% 찬성이다. 여론조사 일단 나온 것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과거보다 높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밑받침이 됐던 게 지사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통합이라는 통합 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크면 여기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여기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광주에서 났으니까 나는 광주 사람이고 전남에서 났으니까 전남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광주 전남이 하나의 특별시로 해서 그곳에서 좋은 일자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이제 저희 같은 세대들은 과거에 이제 광주 전남이 하나였던 시대에 이제 400만 전남 도민 여러분하고 높은 분들이 그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연설한 것을 학생 때 많이 학생 그때 참여를 하잖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분리가 돼서 지금은 광주 전남 이제 합쳐도 320만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인데 이제 이런 시대 때를 맞이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였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좀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 경우에는 광주에만 살기도 했고 전남에만 살기도 했고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 통합이 경제고 일자리고 경제와 일자리는 결국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수도권까지 가지 않고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대학도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직장까지 멋진 직장들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면 그것처럼 좋은 꿈이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젊은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런 정도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정도고 문제가 아니고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첨단 산업까지 우리가 포괄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농형 태양광을 좀 많이 장려하자.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 농사를 반드시 지었는데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5배 내지 뭐 7배, 10배까지도 심지어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에너지를 가지고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는 첨단 산업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전라남도가 논이 많잖아요. 논이 많으면은 굉장히 규격화 된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스마트 AI 이 시스템에 의해서 완전히 자율화된 자동 AI 시스템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젊은이들도 농촌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은 분도 있어서 대체나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아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라남도의 무안 쪽에는 앞으로 AX 농산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AI 시대 모든 것이 AI 대전환을 해 나가는데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자율주행 트랙터
그러면은 AI가 컨트롤하면서 모든 자율주행 트랙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수학기도 있잖아요. 그런 걸 AI와 결합시켜서 AI가 언제 수확할지 다 계산하게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 농업도 우리 전라남도가 제일 먼저 선도하도록 정부가 이번에 AX 농산업 플랫폼 사업 한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 사업을 우리 전라남도에 주기로 해서 이미 1,300억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농업까지도 우리 젊은이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전라남도뿐만 강주 전남 함께 이제 통합 특별시가 되기 때문에 함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X 시대,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강주 전남이 선도적인 지역이 되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여기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자.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꿈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혹여 이런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봐서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행정통합이 오히려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농업 분야의 뭐 AI나 자율주행 이런 것 생각해 보면 그러면 농기계 사고는 없겠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농도 전남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농도라는 말에 플러스해서 첨단 농도 전남 뭐 이런 식으로 첨단 산업과 네. 어우러진 농도 전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지난 며칠 전인데 수산업도 AX AI 스마트 수산 양식 프로젝트를 전라남도가 1,900억짜리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 수산업보다도 AI 전환을 위해서 미리 테스팅도 하고 실증도 하고 연구하는 그러면서 수산업을 AI 시대로 걸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정부가 우리 지금 광주 전남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만난 AI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AI가 가장 필요한 세대가 50대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AI를 잘 쓰려면 경험치가 있어야 된답니다. 아직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 경험치를 못 만들었고 50대 이상은 뭐 어느 정도 타자도 치고 그러니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경험치가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농업, 수산업, 전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새로운 길들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길들이 기존의 이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사람들의 직업을 뺏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부분도 있고 이제 관광도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무안공항이 요즘에 지금 재개항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행업계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제 재개항은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 무안공항에 KTX 역사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강주 전남 서남권 공항으로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충청권까지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안공항이 활성화되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저는 그 무안공항에 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저는 우리 강주광역시 지금 현재 강주광역시 이제 앞으로는 통합 특별시가 되겠지만 통합특별시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그 외국인 관광객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 호텔도 이렇게 관광 리조트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강주광역시에 와서 무안공항에 도착하면 하루나 이틀을 보내면서 또 이 관광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또 나가서 관광도 하고 이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말 이 무안국제공항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 강주 전남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런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서 통합특별시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이 지금 현재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전체적인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적으로 풍부하죠. 우리 자연경관 아름답죠. 남해안의 그 특별한 다도해를 비롯해서 갯벌을 비롯해서 섬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건을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통합특별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이런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뭐 광주 인근에 있는 담양, 장성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지자체 경계가 틀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확실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가 AI 컴퓨팅 센터 전남 들어서게 되면서 AI에 활용되는 반도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도체 벨트 저희가 통합하면 이쪽이 최우선이겠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도권의 반도체를 더 이상 앞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지금 용인에 짓고 있는 것도 전기와 용수가 지금 부족하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용인에 있는 것을 이리 주세요 하고 말하기까지는 서로 시도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지금 앞으로 그런데 이제 소위 HBM이 이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세계적으로 확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엄청 많이 필요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으면은 결국 세계적으로 이런 AI 시대에 HBM과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충당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반도체 공장을 더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최적지는 어디냐 하면은 대부분 전문가는 우리 전라남도, 강주, 전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중앙과 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반도체 벨트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대통령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반도체 산업을 우리 남부 쪽 광주 전남에 보낼 수 있다. 보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강하게 준비를 하고 요청도 드리고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력도 충분합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전력도 풍부합니다. 재생에너지도 많이 만들어서 이 재생에너지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아니면 쓸 데가 없는데 반도체 산업, 반도체 공장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우리가 세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이제 지금 전남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돼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말하는 첨단 산업 지금의 첨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기와 물 이 두 가지인데 이 전기와 물 두 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곳이 전남이기 때문에 전남이 뭐 그러면 저희가 좀 힘 좀 주고 있어도 되나요, 목에? 그래 지금 현재 여건은 좋은데 조금 더 기술 발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얼마나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느냐. 뭐 킬로와트당 지금 한 단가가 160원이다 이렇게 대체로 이야기하던데요. 한전 전기 공급 단가는 180원인데 그래서 이것을 100원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굉장한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지 마라고 해도 우리 전라남도에 제발 좀 공장 좀 짓게 해달라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후에너지부에서는 지금 태양광의 기술 발전 굉장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도 했고 앞으로 발전 단가를 절반 80원 이하까지도 이렇게 기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면에 굉장히 앞으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 단가를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리고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이제 규모와 단지화. 그래서 진도도 3.6기가 태양광 집저가 단지를 새로 지정을 하고 이미 신안에는 3.7기가 집저가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도 13기가와트 태양광
저 해상 풍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집 대규모화하면서 단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단가를 떨어뜨리면은 우리 지역이 재생에너지 가장 풍부하면서 싼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첨단 산업은 오지 마라 해도 올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구조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 대혁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충을 가능한 빨리 하고 단가를 낮추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전라남도를 분산단지 특구로 지정한 것도 그런 테스트, 그런 시범,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해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우리 이제 통합특별시가 되면은 또 광주까지 당연히 분산 에너지 특구가 돼야죠. 지금 현재 광주까지. 그러면은 뭐 전라남도 재생에너지를 다 지금 현재 광주로 다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다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산지소라는 단어를 예전에 쓸 때는 그 농산물 여기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먹고 이렇게 적였는데 지금 지산지소의 의미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발전 그리고 전기 뭐 이런 거 생산하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이 쓰임새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전남이 변하고 있구나. 지금 지사님 말씀 중에 그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전남에 이번에 그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로 최종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태양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또나 미래 청정 에너지로 불리는데 이거의 가능성, 이게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우리 전남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태양의 핵융합 하는 그것을 지구로 옮겨서 우리가 1억 도에 달하는 그 온도를 제어해서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인공태양 연구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1억 도에 달하는 그 열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열에 강한 소재부터 필요하잖아요. 그 열에 강한 소재는 우주선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냉각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그 냉각 시스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기술이 다 함께 융합돼서 이 핵융합 인공태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융합 연구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핵융합 자체도 의미가 크지만은 그런데다가 뭐 예를 들면 핵융합 상용화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열었다. 그러면 세계의 에너지 수도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탑에 지금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핵융합 에너지 관련해서는 인공태양 관련해서는 지금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10년 만에 상용화하겠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기술 발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공태양 연구실이 나주에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은 나주는 뭐 광주 지금 현재 광주시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리고 뭐 또 우리 전남도 광주도 같이 활용하면서 공동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에 뭐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이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다 나주시로 몰려오는 그런 국제 과학 도시가 될 수 있고, 아까 기술 발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벤처 창업까지도 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용화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맨 처음 했다 하면은 뭐 10,000명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효과가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태양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한전이라는 최대 공기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 한전이 왜 광주 전남으로 왔을까라는 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시에 혁신 도시가 2개가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공동 혁신 도시로 만들면서 뭐 따로 있었으면 저희가 농어촌 공사 정도 수준에 머물렀을 것인데 가장 큰 공기업 그 한전이
광주 전남으로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시도가 통합했을 때 혁신도시의 한전이 들어섰던 것처럼 이 통합된 특별시에 들어설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무궁무진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릴까 해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아까 인공지능 연구 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동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가 지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를 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쯤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올 가을쯤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광주 전남이 과거에 통합은 안 됐지만 서로 함께해서 한전이라는 그 가장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가는 공공기관 한전을 우리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이렇게 유치를 했거든요. 그때 사례를 본다 하면 이번에도 통합특별시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도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이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뭐 한국공항공사,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굉장히 그 숫자가 많습니다. 뭐 환경공사 큰 기관이 커요.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다는 못 가져올지 모르지만은 유리한 입지에서 우리가 정부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통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가져올 것들도 통합을 통해서 가져올 것도 많아지겠지만 짧게 저희가 궁금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은 시도의 갈등을 이 통합이라는 게 군공항 때문에 빚어졌던 갈등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통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사실은 광주 민간광 군공합을 통합 이전을 무항공항으로 하기로 대통령께서 6자 TF를 만들어 줬고 또 6자 TF를 통해서 이미 전체적인 그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세세하게 일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그런데 이제 단일한 통합 특별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을 해 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 대통령님께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라남도에서 사실은 여러 차례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좀 지원 사업을 명시를 해서 좀 무항 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해달라. 근데 지금까지는 어느 중앙 정부도 알았다고만 했지 전혀 액션이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과감히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주겠다. 그리고 실제 또 뭐 한 5천억 정도의 지역 지원 사업들을 해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상 광주 전남 통합 문제도 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저도 사실은 무항공항 해결되기 전에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참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사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하고 함께 광전남 시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저는 현재는 전라남 도지사니까요. 우리 전라남 도민들께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전라남도 도정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대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황금 같은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도민들이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더 잘 활용하고 황금 같은 기회를 그야말로 황금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대통합은 경제이고 대통합이 바로 경제이고 일자리이고 균형 발전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광주 전남 대통합 과정에서 우리 시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우리 전남 도민들은 혹여 우리가 발전해서 소외된 거 아니냐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모든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광주 전남 대통합을 통해서 미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광주광역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진정 시도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이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BC 특별대담 광주 전남 행정통합 김영록 지사에게 듣는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영 가득이요. 신주유 천하를 이용하세요. 고객은 행복으로 가득, 조합은 보람으로 가득. 신주유천하 파이팅! 이제 기름도 짜장면이나 치킨처럼 핸드폰에 신주유천하로 배달 주문해주세요. 신주유 천하 앱 서비스는 독도사랑 주유소와 EBTS 협동조합이 함께합니다. 신주유 천하.